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세입니다. 제 뉴스 앤 이슈는 민선 7기 전남 동북권 자치단체장의 지난 1년의 성과 그리고 남은 3년의 시정 방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북권 자치단체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군 송귀근 군수를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김주희 취재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1년 전 공 군수의 취임사 그리고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는 우리 공은 전국에서도 고령화율이 38%로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기왕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장수복지 공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1년 전 취임 당시 자료화면 보셨습니다. 공군의 민선 7기 12년 만에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수 송귀근입니다. 엊그제 군수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취임을 해서 우리 공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을 했고 공의 미래 비전인 130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농어촌 정책, 인구 정책, 관광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소득 3천만 시대를 이루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종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잘한 일도 많습니다만은 아직 아쉬운 점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고흥 발전과 고흥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일단 김주 기자, 네. 앞서 자료 화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취임 당시 민선 7기가 내걸었던 여러 가지 대표 공약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군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고흥군은 미래비전 130 플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5개 분야 17개 과제 그리고 113개 단위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건의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천원도선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초중고생 100원 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사업들이 이제 완료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꼽을 수 있고요. 현재 9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양 건강 복지타운 건설 사업. 현재 건립 부지 선정하고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했고요. 실시 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귀향 인구 3천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717가구가 유입해 들어온 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10월로 계획이 돼 있죠. 그 고흥 유자 그다음에 성류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현재 대행사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흥 역사 문화인물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목일신 작가라든가 청경자 화백을 중심으로 한 흥양골 미인도 따라 따르릉 600리 사업 이런 소규모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13건인데요.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아직 좀 미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흥 복내 국도 4차선 확포창 사업이라든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개 분야 112개 단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은 공약이었는데요. 이들 공약 가운데 몇 개는 이제 이미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천원 도선, 100원 버스 참 매력적인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도 멋진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공약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떤 과제가 있는지 또 군수께서는 지난 1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약 사업이 113건이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1년을 자평해 본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공약 추진은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6차례에 걸쳐서 이 공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밀 저희들이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공약 내용이 타당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또 얼마나 시급하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난 1월에 우리 고흥군의 군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 113건의 공약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3건 중에 이미 완료된 게 16건. 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마쳤고 현재 추진 중인 97건 중에 아까 장기 추진이 필요한 좀 대규모 국책 사업, 뭐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몇 개의 사업을 제한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이미 그런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현재 실정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했던 사업들은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군수님 스스로의 자평이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좀 합격점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기자, 고흥군 전담 취재 기자이십니다. 민선 7기 고흥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4년의 기간 중에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긴 그렇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은 지난 민선 7기 1년의 고흥군은 뭐 새로운 군정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 가장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을 해가지고요. 이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맞춤형 복지 실현, 뭐 귀향귀촌 사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 해법을 이렇게 모색하는 뭐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의 지금 일부 민자 유치 사업들.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상가가 이제 주민들과의 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약 사항들도 지역을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담아내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녹동 해수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비행 종합 성능 시험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 그 지금 국가 비행 종합 성능 시험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해본다면은 이제 동북권의 이런 동반 성장을 위한 광양망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이런 고흥군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리고 고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도시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의 불모지다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와 예술의 지역 저변 확대를 위한 이런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관련 조사도 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무려 82%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단연 높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의 복지 공약이 따뜻한 맞춤 복지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우리 고흥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복지라는 정책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에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복지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정이
제대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에서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 장애인, 여성, 청소년 이쪽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인 시니어 클럽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보다 일자리를 741명을 늘려서 2,551명, 작년보다 약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건강이 문제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치매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 또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치매 전문 병원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을 경로당의 전담 주치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515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마을 순회 진료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특히 목욕탕 같은 복지 시설을 확충해 주시면 이제 목욕탕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뭐 좀 작은 거지만은 하나 사소한 걸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공 군청이 새 청사이기 때문에 1층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에게 작지만은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 자랑이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복지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것 역시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군의 복지 정책 여기도 역시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흥군의 이제 도시 인구의 특성상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여성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복지 시책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귀향귀촌 사업이라든가 청년 인구 이렇게 오는 사업들, 청년 인구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들이 거기 지금 많이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안에는 뭐 아동병원 한 군데가 없는 이런 열악한 실정이라든지 뭐 애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조금 좋은 여건의 이런 교육 컨텐츠를 주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인근 다른 자치단체로 가서 뭐 순천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광주라든지 뭐 이런 큰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뭐 이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오히려 그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단절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귀향귀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제 고흥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책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적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될 텐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적은 이런 현상인데 우리 고흥의 아무래도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수도 적고 아이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병원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젊은 층을 가급적 많이 유입시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층의 귀향귀촌을 늘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조기에 정착을 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분들이 다시 떠나지 않고 고흥에서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 군수께서 말씀하신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부족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 아동 청소년 복지 문제는 아동 청소년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향후 정책은 아동 청소년을 인구를 이제 늘리는 방향 쪽으로 맞춰가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내용은 공군 복지가 그동안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공군의 인구 감소폭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출생아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공군의 인구 정책, 그 성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공군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현안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만들었고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50여 개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서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금년 들어서 7월 말 현재 출생아 수가 163명인데 작년 7월 말과 비교하면은 30명이 늘었습니다. 예. 작은 숫자지만 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또 그저께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 또 상반기 시군 간의 인구 이동 현황, 유출과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동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공군과 순천 3개 시군은 인구 순 유입이 많았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군 지역 중에서는 우리 공군만 유일하게 순 유입인구가 많았고 다른 시군은 많게는 700명까지 유출이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또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고 인구 유출은 최소화시킨 정책을 추진하고 제가 민선 7기 당초에 1000가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제가 군수가 되고 보니까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000가구 유치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0년 말이면은 반드시 달성될 걸로 봅니다. 2023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되는 공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우리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년 공군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펼쳐왔습니다. 그 가운데 귀양 귀천 공 1000가구 달성 계획 지금 바로 수정하셨습니다. 3000가구 달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귀양 귀촌한 분들과 마을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마을 발전기금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 좀 정리 부탁합니다. 최근 이제 마을 발전기금 논란은 지역사회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마을에 입주하는 귀양 귀촌인들께서 입동비를 이제 강제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은 고군군이 관내 16개면 51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실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실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마을 자치 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모금 면제 또는 경감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마을의 회원 가입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부담하더라도 마을 총회 의결을 거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징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마을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 귀촌인들이 이제 소모적인 갈등이 없고 지역 사회하고 함께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 이제 뭐 선시행 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변화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고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갑질 신고 센터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고 이제 뭐 이런 변화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귀양 귀촌인들에게 지역에서 이제 좀 더 자신들의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됐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이렇게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 우리 고흥군이 515개의 마을입니다. 근데 2개의 마을에서 입회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장해서 보도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뭐 입회비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 너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민주사회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급적이면은 마을에 이런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막상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의 문제니까 또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 개입을 했습니다. 이제 통상 마을에서는 마을에 경비가 필요합니다. 뭐 마을에 경로지를 한다든지 마을 행사를 한다든지 또 마을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대개 마을들이 수천만 원에서 많은 데는 수억 원의 마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에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마을 주민도 나중에 이 수천만 원인지 수억 원의 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최소한의 비용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입회비나 기금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자치 규약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각 마을에 배입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주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안을 주되 최종적으로 또 주민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주민과 새로 들어온 주민이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좀 소통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다음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1,100억 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입니다. 공군 유사에 대해 가장 큰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환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농민단체의 반대가 있습니다. 또 여론 수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2곳이 선정이 됐었죠. 고흥군하고 밀양시. 근데 치열한 전국 자치단체 간에 이렇게 경쟁을 뚫고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일단 정부 정책 방향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이제 농정 당국에서는 생산과 유통, 연구 개발 기능을 집적화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청년을 농업에 유입하고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해서 판로 개척에 유리한 이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크게 기업형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일정 부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농들한테는 별 혜택이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 예산이 중소농이 아닌 일부 기업농들한테 그 특혜가 집중되고 결국 스마트팜은 대기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농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관련 정책,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농민단체들의 입장인데요. 이제 생산시설을 늘리지 말고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공공재로 인식해서 국가나 나서서 이렇게 수급 조절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수급 조절을 하는데 정부가 그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제
출발선을 떠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레이싱 중에 있으니까요.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고흥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용의 미를 발휘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이제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뭐 군 차원의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군수님?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우리 군 역사상 가장 큰 국비 사업을 유치를 했고 또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중앙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을 과연 추진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농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뭐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농민단체의 반대와 여론 수렴을 가장 매끄럽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잘 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서는 농민단체 반대가 없었고 여론 수렴 과정이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우리 고흥 내 23개 농민단체, 전 단체입니다. 전 단체와 제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스마트팜 내용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날 23개 단체장 모두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사인한 걸 농림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의 반대는 전혀 없었고 전남 두 단위 농민단체에서 일부 반대 성명을 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자체가 이제 국가 사업이고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하고 물론 장소는 고흥에 있지만은 이 파급 효과가 전남도 전체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남 농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고흥으로 한정을 넣고 보기에는 저는 이제 고흥 군수로서 우리 고흥 관내에서는 23개 농업단체가 모두 지지 서명을 했고 특히 24개 우리 고흥군 기관 단체 장들도 모두 적극 지지한다는 협약서에 사인해서 우리 고흥군의 무려 47개 농민단체, 농업 관련 단체, 기관단체가 협약을 해서 정말 범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하에 유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그 걱정하신 부분, 물론 그런 걱정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토지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고흥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고흥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흥군에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각종 농산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일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고흥 구민을 위한 별도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특히 청년 중심으로 후계 농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밸리가 우리 고흥군과 전남도와 국가적으로도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농업 관련한 그러니까 농수산, 축산, 임업 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마케팅 강화를 해야 된다. 농업인의 월급제를 도입해야 된다. 등등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사실 그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남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고흥은 농수축산업 1차 산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이 농업 축산인이 무려 3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농수축산업이라는 건 전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상 뭐 1년 정도 정책을 펼쳐가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또 그 대상 구민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수산업은 우리 군의 가장 주력 산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산과 마케팅에 저희들이 적극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고흥의
여러 가지 농수산 품목들이 품질은 아주 우수한데 제값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의 브랜드가 정착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통합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정말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고흥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수출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8월 7일부터 한 10여일 유럽, 동남아 지역에 가서 농수산물 83억 원어치를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 농업의 성격상 가을에 수확을 해야만 소득이 오기 때문에 소득할 때까지는 농민들이 특별히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매달 미리미리 월급을 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때 가서 갚는 제도인데 거기 농협에서 월급으로 가져온 돈의 이자, 그 이자는 우리 군에서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예. 통상 월급으로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현재 받아가고 있고 244농가가 현재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군수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유럽 출장 그리고 유럽에서 성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공유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자가 유럽 시장을 개척을 했고요. 이 말이 이제 공유자가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유자를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그런 범주를 넘어서 국제적인 어떤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부터 우리 고흥은 고흥하면 유자, 유자하면 고흥할 정도로 유자가 우리 고흥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품목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품질도 우리 고흥 유자가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여일 동안 유럽이나 동남아 시장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외로 우리 고흥 유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전망도 좋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단순히 유자차나 음료 정도로 유자를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뭐 유자 커피, 유자 뭐 레몬, 또 유자 케이크 아주 다양한 이런 품목의 유자를 넣는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유자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저희들이 출장 도중에 샘플을 더 보내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그 특산물이라는 차원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문화 관광 상품과 관련해서는 관광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유자 석류 축제를 금년 10월 30일부터 5일간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를 개최해서 직접 관광객들의 유자 밭에 가서 보여주고 유자 관련 각종 제품을 만들어서 시음도 하고 또 소비자 사가기도 하고 또 유자 밭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 유자 관련 어떤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자가 우리 진행자 말씀처럼 문화와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아까 유자, 석류 뭐 외에도 우주 항공 수도라는 멋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렇죠.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드론 산업 역시 고흥을 대표할 만한 사업일 텐데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이니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주 산업 분야 하면은 이제 고흥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로와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발사장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이제 이미지들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고흥군이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R&D 구축 사업들은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답보 상태, 정체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R&D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흥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들에 힘을 실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우주 항공 산업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최첨단 그러죠. 산업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성능 시험장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시험장을 건립해서 8인승 이하 유무인기의 성능을 거기서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업인들이나 고객들이 공항에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나로우주센터 그 입구에 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과학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관을 확장을 하도록 이미 국비 63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분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현 가능한 드론 산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은 지금 지자체 여러 군데서 뭐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7월 12일 날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이 문재인 대통령님 참여하에 전남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고흥을 드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흥은 드론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이 공역이 22km의 비행시험 공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공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드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아까 우리 김주희 기자님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드론 지식산업센터를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드론 관련 연구 개발, 시험 실증, 교육 이런 주로 소프트웨어 쪽 작업을 하고 나머지 그 단지 35,000평 규모의 무인기를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어서 드론의 개발부터 제작 생산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고흥만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고흥군의 드론 산업 발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고흥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수께서는 이제 취임 직후부터 줄곧 공직자의 친절, 청렴도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일단 지난 1년 고흥군의 청렴도가 낮았다는 의견 75%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가 만족하십니까?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셔야죠. 지난해 고흥 청렴도 평가가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 제가 취임하기 전의 1년간의 평가이지만은 제가 후임 군수로서 고흥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우리 공직자들에게 친절과 청렴을 제 일성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수인 제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겠다 해서 청렴에 관한 한 자신 있게 어느 의견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각계각층으로 청렴 검증단을 만들어서 우리 고흥군에 혹시 부정한 공직자가 있는지 감시 운운을 항상 부릅뜨도록 하고 또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고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과연 청렴에 만족하느냐 하는 청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2등급을 받아야 된다. 내년에는 1등급을 받자 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내년에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 여수, 순천, 광양, 지금 광양만큼 광역행정협의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전남 동부권 속에 당연히 이제 공도 들어가는데 이 서로 같은 이제 동반 성장을 위해서라도 고흥군도 이 협의회에 동참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당연히 참여하는 게 동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시에서 시끼리 노는데 우리 군이 있으니까 혹시 처음에 만들 때 빼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은 거의 뭐 과거부터 광역시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세계시가 협의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공도 참여하고 싶다. 세계시가 찬성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듣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김주희 기자, 오늘 많은 이슈를 다뤘습니다. 예, 취재 기자로서 이 답변은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마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역 선거가 사실상 좀 뒤숭숭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를 구성을 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이제 현직 의원들이 탈당을 했고요. 민평당에서 이제 민평당 내에 있는 비당권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종우 의원 등 이제 잔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고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수님 역시도 민평당 소속 아니십니까? 이제 탈당이냐 아니면은 잔류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중앙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오직 우리 고흥 발전, 우리 고흥 국민의 행복 여기에만 관심 있고 또 이 일에만 매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또 내년 총선거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정치보다는 행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중앙정치와 관계없이 고흥 발전을 위한 일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당에 잔류하시겠다 그런 의미신가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그대로 현재로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중앙정치가 어떻게 바뀌냐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별로 그런 데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역 발전입니다. 예, 고흥 군수로서 정말 가장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추진 방향 그리고 고흥군 주민들께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저의 미래 비전인 130 플랜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 분야의 소득 증대와 관광 소득 증대를 높이는 데도 전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흥군 송귀근 군수 그리고 여수 MBC 김주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12년 만에 고흥군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민은 새롭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민선 7기 고흥군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찬 응원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을 모시겠습니다. 민선 7기 전남 도의회 살림을 살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주문 사항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민선 7기 출범 1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